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코틀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 코틀린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객체로 대표되는 것들이죠. 주로 이제 이 클래스의 주요한 요소라고 하면, 네, 변수랑 메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객체 지향 관점에서는 어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네, 객체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세계의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와 행동, 그러니까 상태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이제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객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프로그래밍의 이제 재사용과 그 다음에 리더빌리티를 좋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구현에 있어서 효율성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동차라는 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 자동차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뭐 우리 친구들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승용차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택시 같은 거, 아니면 뭐 트럭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카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만큼 각각을 다 정의를 하게 되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카라는 클래스 결국은 뭐예요? 이동이 가능하고, 뭐 요즘에는 전기도 되지만 뭐 엔진이나 전기에 의해서 이제 구동이 된다라고 치면,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뭐 스포츠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뭐죠? 버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트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라는 클래스는 어때요? 이제 소위 말하는 변수랑, 네, 즉 이게 뭐죠? 예, 상태에 대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관련된 부분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건 어떤 특정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색상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좌석의 개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는 뭐냐? 이제 우선 가장 큰 메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이동한다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뭐 속도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필드의 값을 가져오는 것도 메소드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속도를 알아본다든지 색상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인스탄스, 즉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실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상적인 그런 내용들, 객체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인스턴스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1, 자동차 2, 자동차 N 뭐 여기까지 쭉 이제 가겠죠. 네, 이렇게 가고, 뭐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그 차 브랜드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차 모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카라는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라는 클래스는 두 개의 변수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소드를 갖습니다. 두 개의 펑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카는 컬러라는 값하고 스피드라는 값을 가져요. 이제 컬러는 아무래도 색상이겠죠. 네, 그다음에 스피드는 속도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로는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점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함수, 메소드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낮추는 함수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경우는 만약에 이제 속도가 200이 넘어갈 경우에는 계속 높이면 안 되겠죠. 그냥 스피드를 200으로 한정을 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파라메타로 받는 밸류를 계속 누적을 해서 스피드를 높여주라는 겁니다. 다운은 이제 반대겠죠. 0 이하면 0 이하의 값은 스피드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0으로 이제 정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는 파라메타 밸류로 들어오는 걸 계속 빼서 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카로 우선 카라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인스탄스 진짜 메인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위에 클래스 카 부분은 앞에 예제랑 동일하게 이제 클래스로 선언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에서는 총 차를 3대를 생성을 했어요.
VAR, 마이카 2, 마이카 3라고 했고요. 어떻게 생성을 했냐? 네, 앞에 저희 클래스 이름이 카였죠? 네, 그 카가 마치 인티저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됐고요. 이퀄한 다음에 카, 네, 가로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기본으로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자바나 C++에서는 new라는 생성자를 썼어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new라는 생성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변수 타입처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카에는 기본적으로 카라는 펑션은 없지만 네, 모든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를 갖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가 갖고 있는 변수값이 두 개죠. 그거를 다 할당을 했습니다. 카1은 레드, 빨강색 0, 그 다음에 카2는 파랑색 0, 그 다음에 카3는 초록색 0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카의 뭐 스피드를 높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로 50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1의 색상은 빨강색이겠죠. 빨강색이고 그다음에 속도는 얼마예요? 네, 스피드가 실제 이제 50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50이라고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클래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로 사용하는 것까지 관련된 네, 지금 코드명이 KT 파일하고 요거가 통합된 형태의 이그잼 6.kt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제이를 실행해 주시고요. 챕터 2에 추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틀린 지금 클래스 파일하고 파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클래스를 같이 정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별도로 클래스 파일로 생성하지 않고 그냥 파일 안에서 클래스로 생성해서 인식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그잼 06 네, KT 파일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클래스하고 카라고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네,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VAR 하시고 컬러는 네,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값은 네, 공백 아무 값도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VAR 스피드는 네, 인티저 값이고요. 네, 기본 0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을 하는데요. 네, 펑션 타입으로 해서 up, 스피드, 그 다음에 value. 네, value는 인티저 타입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주어서 스피드 플러스 value로 선언을 해서 이게 네, 200보다 넘으면 네, 파라미터를 바로 받아서 덧셈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스피드는 네, 그냥 200으로 정해라. 네, 초과가 안 되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else 아닐 경우에는 스피드가 네, 계속 추가가 되면 됩니다. 네,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업스피드라는 네,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스피드도 있죠. 네, 얘도 역시 네, 밸류를 인티저 타입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예, 안에 로직은 비슷합니다. if를 해서 스피드가 이제 빼야 되겠죠, 얘는요. 네, 스피드에서 밸류를 빼고요. 이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 네, 얘는 스피드는 네, 0으로 네,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닐 경우에는 네, 스피드를 네, 이제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스피드 객체 구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메인에서 얘를 써줘야 돼요. 네, 메인에서 얘를 써줘야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스트링이 대문자인데, 예, 타입에서 제가 소문자로 했네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를 네, 저희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함수는 바로 이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하고 네, 탭키로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선언하는데 var mycar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mycar 1. 네, 네, 차를 하나 선언하는데 앞에서 선언한 클래스 지금 이게 루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패키지의 가장 상단 부분에서 클래스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루트에 붙었다라 해서 루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타입이니까 네, 콜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하고 예, 생성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마이카1이라는 객체에 점을 눌러주시면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클래스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자, 클래스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속성이 다 나오는 겁니다. 변수값이 얘에 대한. 그래서 컬러나 스피드, 예, 그리고 우리가 구현했던 저기까지 다 나오네요. 메소드까지. 그래서 이 4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어떤 객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네, 메소드들이 여기 추천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컬러만 한번 설정을 해보죠. 네, 컬러는 네, 이퀄 하시고 네. 빨강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카의 두 번째 속성인 스피드는 네, 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를 한 3대 정도 더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를 예, 복붙을 해서 하나, 둘, 3대를 다 생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카2고요. 색깔은 네, 파랑입니다. 속도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카3 네,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은 초록입니다. 네, 초록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값은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 3개의 카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한번 출력을 조금 우리가 정보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마이카 첫 번째 카에다가 네, 빨간색 차죠? 네, 마이카가 이미 등록이 돼서 이제 나타나고요. 마이카에다가 업스피드를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메소드는 네, 여기 업스피드입니다. 네, 업스피드에 해당하는 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업스피드 50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한번 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하는데 자, 자동차 1의 색상은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중간에 계속 그 달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출력을 또 연달아 하실 때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플러스 기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색상에 해당하는 값이 뭐죠? 네, 마이 카1의 네, 무슨 속성이죠? 네, 컬러 속성이죠? 네, 컬러 속성. 그래서 이제 변수값을 출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하고 변수명을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프린트문 안에 프린트 함수 안에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변수명을 쓰시려면 프린트나 프린트 l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출력문 있죠? 플러스 변수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변수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그냥 쓰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프린트 또는 ln에서 쓰는 방법은 그냥 변수명만 쓰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게 같은 방법이죠. 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컬러 그렇죠? 네, 플러스 이명
플러스 네, 이며 콤마 속도는 네, 가로가 아직 안 닫혔네요. 네, 가로를 하나 네, 닫아주겠습니다.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는 하고 나서 플러스 기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이 네, 마이카 1번에 스피드겠죠? 네, 스피드 여기 나오죠? 네, 스피드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플러스 킬로미터 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문까지 다 끝이 납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예, 완료가 되면 어차피 저희가 그 여러 개를 해봐야 되니까요. 얘를 복사하셔서 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만 다른 값을 주도록 할게요. 처음 속도는 50, 두 번째 건 30, 그 다음에 20이고요. 처음에 두 번째 건 20, 그 다음에 요건 한번 큰 값 250으로 한번 해줄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런 메뉴로 가셔서 네, 중간에 런을 클릭하시고요. 방금 생성한 런 6 코틀린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결과가 아주 잘 나오죠? 네. 자동차, 이게 네, 틀렸네요. 자동차 1이 아니고 2고 3이죠. 얘는요.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동차 1의 속도는 50, 그 다음에 2의 속도는 70, 그 다음에 3의 속도는 네, 200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250으로 값을 넣어도 250으로 값을 넣어도 이게 처음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200이 넘으면 200으로 세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는 네, 20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라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좀 보기가 그래서 중간에 엔터를 칠 수도 있겠죠. 네, 엔터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친 상태에서 네, 실행을 해도 네, 결과는 네, 에러 없이 제대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보기 편하신 대로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선언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생성자를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저희가 이게 기본값으로 공백하고 0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0이라는 걸 넣었는데, 아예 칼을 처음에 생성을 할 때 기본값을 여기 코드상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줘야 되잖아요. 마이 카점 컬러는 빨강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계속 줘야 되니까 이걸 하지 말고 아예 처음 생성할 때 예, 칸에다가 파라메타로 이렇게 넣으면 더 편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 생성자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클래스 카에다가 네,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컨스트럭터라고 이제 생성자 리졸브드 워드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파라메타를 받는다. 처음에는 컬러라는 스트링 형태를 받고 두 번째는 스피드라는 인티저 형태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 거를 바로 현재 생성자의 생성자 개체 디스의 컬러랑 스피드 속성으로 세팅을 하겠다.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스 코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번거롭게 지금 작업했던 이 빨간색으로 해당하는 이 블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그 이그잼 6 예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 값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만 생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자 관련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생성자는 제일 앞에, 그러니까 변수값 쓰고 나서 바로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여기에 네, 컨스트럭터라고 생성자 이 리졸브드 어드가 나오죠? 그래서 컬러라고 한번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스트링 타입이다. 자, 그리고 스피드는 네, 스트링 타입이고 얘는 네, 인티저겠죠? 인티저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성자 안에 들어가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제 디폴트 생성자로 되는 거예요. 이제 파라미터고 뭐고 다 없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객체의 컬러를 네,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컬러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객체의 스피드를 네, 스피드로 네, 선언을 합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두 줄씩 코드를 넣었던 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9버전인 거죠. 9버전이 되는 거고요. 9버전이 돼서 얘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얘는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선 보시기 좋게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주석 처리가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네,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강이다. 그쵸? 그 다음에 속도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자 컨스트럭터 함수에 이게 들어가졌기 때문에 이게 컬러 속성이고 스피드라는 게 이제 도움말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도 네,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할게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서 얘는 네, 파랑이죠. 네, 파랑이고 그다음에 스피드는 네 0으로 세팅을 처음엔 다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네, 초록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0으로 세팅을 합니다. 얘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수값 세팅하는 거는 솔직히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다 그러면 생성자에 아예 집어넣는 게 낫겠죠. 예,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고 예, 아주 리더빌리티도 좋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성자 추가해서 코드를 좀 올리는 걸 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차에 반드시 속성으로 색깔하고 속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 색깔을 안 넣고 속도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급해서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게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되게 명시적으로 차의 속성이나 어떤 그 반드시 뭐 에러 없이 뭔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긴 하지만 문제는 생성자에서 반드시 파라메타를 안 하고 색을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죠. 속도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오류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약간 실수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파라미터가 두 개 다 들어오면 걔는 컬러랑 스피드인 거고 만약에 파라미터가 하나만 들어오면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인티저면 그냥 이건 속도만 세팅을 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그냥 아까 원래처럼 그냥 카 이름만이라도 생성을 하자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클래스 내 메소드 이름이 동일해요. 둘 다 컨스트럭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이 컨스트럭터 실제는 카 함수인 거죠. 생성자에 해당하는 카 함수인데 카 함수의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조금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의 융통성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 한번 추가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컨스트럭터 부분에 가셔서 이거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를 더 선언을 해서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가 하나만 들어오면 네, 걔는 스피드만 넣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돼요. 하나만 들어왔는데 네, 스트링만 들어왔다. 그러면 컬러만 선언 이것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처음에 아주 저희가 오리지널리 했던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선언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성자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의 선언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클래스, 즉 그 코틀린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개념인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다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사용하는지, 인스턴스를 실제 생성하는지, 그 다음에 생성자에 관련돼서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까지 네, 같이 배웠습니다. 네,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이후 시간에는 클래스에 관련된 파생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